안녕하세요, 에오라낙입니다.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한림 5일장이네요 9시 42분 현재 기온 26도. 세상에 26도. 그래요, 저는 오늘 봄 원피스, 좀 얇은 봄 원피스 하나만 입고 가요. 밑에는 약간 샌들시 있고요. 이 원피스랑 어울릴 만한 구두가 없어서 샌들을 신고 갑니다. 하나도 안 춥고 따뜻하더라고요. 날씨 굉장히 포근해요. 바람은 생각보다 불어서 제가 오늘 원피스가 베이지 색깔에 하얀 땡땡이 있는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 옷이 좀 많나요? 아무튼 이 옷을 입고 이게 밑에서가 좀 이렇게 촥 퍼지잖아요. 근데 또 봄옷이라서 가볍단 말이죠. 오늘 이 바람, 우리 집에는 바람 많이 불었는데 여기는 왜 바람 안 불지? 우리 집에서 1분 나왔을 뿐인데 세상에. 아무튼 오늘은 바람이 많이 안 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도 오늘은 풀었고, 뭐 풀어봐야 어깨까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탁 목선 끝에 어깨, 쇄골 여기까지 오는 단발머리지만 바람 불면 막 정신없거든요. 치마도 얇아서 바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잠잠해주면 매우 고맙겠어요. 4월 14일이면 작년 이맘때 저는 이태리에 가 있었어요. 이태리에 가게 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동남아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가 해외를 나가자. 그래서 동남아를 꾸준하게, 또 일본을 가족들하고도 가고 친구들하고도 가고, 일본은 한 6번, 7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이 저희 남편 환갑이었는 거예요. 이제 장녀가 추석에 놀러와서 물었어요. 아빠, 내년에 환갑인데 뭐 해줄 거? 우리 남편이 동남아는 많이 가봤으니까 유럽 한번 보내달라. 그래서 유럽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럼 엄마 아빠 우리랑 같이 가자. 여름에 우리가 같이 가면 우리가 다 가이드 해줄 수 있고, 다녀왔으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곳이 이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태리 다녀왔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태리를 가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가게 되면 여름에 우리나라의 제일 피크 휴가철 7월 31일 이들 기준으로 왔다 갔다, 그때 엄청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이태리 그때 가면 더워 죽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같이 가준다니까 우리는 같이 가면 좋지 이랬는데, 그렇게 아이들하고 개인 여행을 가게 되면 1인당 1000만원이 들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지, 엄마 우리는 같이 못 가겠고 이제 좋은 계절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이렇게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4월이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미리 예약을 패키지로 해서 또 아는 여행사 통해서 해가지고 되게 다른 사람보다 1인당 70만원 정도씩 저희가 싸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저는 이태리 간다라는 설레임, 즐거움 이런 것보다요, 12시간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지?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그 걱정을 하느라고 이태리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한 6시간 정도, 5시간을 넘어가면 비행기에서 주리를 트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픈 거는 참으면 되는데 이건 아픈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가 날짜가 한 임박해질 쯤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환갑이라고 부모님한테 이태리 효도 여행을 보내주는데 내가 지금 이태리에 대한 즐거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 공포로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괴로워해서 되겠느냐, 이걸 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저는 한 3, 4일 먼저 부산에 나갔어요. 어차피 그게 부산에서 타야 되는
인천에서 타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 호두가 있으니까 호두를 이제 딸아이 집에 맡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김에 또 여러가지 일을 봐야 되니까 미리 나와서 있고 4월 6일에 출발인데 남편은 아마 4월 6일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바로 오기로 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인천공항으로.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루 전날에 제주도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결항된 거예요. 이제 저는 너무너무 걱정되는 게 남편이 만약에 내일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 혼자 이태리를 가야 되나? 첫 번째, 나 먼저 가고 남편이 그 다음날 비행기표 끊어서 온다. 두 번째, 둘 다 취소하고 둘 다 그 다음날 들어간다. 이게 이제 1안 2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을 남편 없이 나 혼자 타고 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같이 가면 남편이 손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막 주물러주고 이러거든요. 습관처럼 우리 남편은 내 발을 주물러줘요. 그래서 그나마 그게 조금의 그 희망이었는데 남편 없이 그 12시간을 앉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남편만 같이 갈 수 있다면, 비행기가 문제가 없이 남편만 같이 갈 수 있다면 내가 12시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고 그걸 막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그 다음날 남편이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바로 나올 수 있었고요. 저는 또 비행기가 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비행기 취소하고 KTX를 끊었어요. 그래서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다행히 갔는데, 둘 다 어디서 만났냐면, 만약에 인천공항 뭐 2번 게이트 앞으로 오시오 이렇게 그 안내가 오잖아요. 정말 딱 2번 게이트 앞에서 둘이 동시에 도착했어요. 어찌나 반갑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태리를 가게 되었는데, 이태리 가면서 제가 너무 그 긴 시간이 무서우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영화도 다운받고 보던 드라마도 넷플릭스에 막 다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거를 다운받아서 저장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 패드에 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드도 가지고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비행기를 탔죠. 대한항공이라서 이게 좋은 게, 대한항공을 타게 되면, 외국 여행사를 타게 되면 우리나라 영화를 못 보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을 타게 되면 우리나라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서 일단은 영화부터 봤어요. 화면이 딱 고정되어 있고 하니까 영화를 아무튼 12시간 가는 동안 영화를 3프로 보고 밥을 2번인가 3번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2번 다녀오고 쪽잠을 2번 잤어요. 다행히 또 제 자리 옆에 창가 쪽에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잘 때 다리를 조금 이렇게 펴고 그렇게 잘 수 있었거든요. 와, 진짜 12시간 비행이 1도 안 힘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제주도 한번 오는 것 정도? 그 정도로밖에 몸에 데미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에 내렸는데, 첫날은 자기는 잤으나 여기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11시 비행기로 갔는데, 그게 도착하니까 저녁이더라고요. 저녁이어서 조금 이동하고 뭐 저녁 먹고 그렇게 숙소 들어가서 자는데, 눈을 감고 있었는데 왜 눈만 감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냥 밤새 그냥 의식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수면 상태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여행을 가는데, 그때 제가 이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태리 날씨가 가을이라 생각하고 가을 옷만 몇 개 챙겨간 거예요. 몇 개는 아니고 제법 많이 챙겨갔죠. 왜냐하면 우리가 8박 10일을 갔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여행 막 급하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사실 이태리 갈 때 4개국까지 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뭐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그리고 어디?
영국인가 어디를 아무튼 그렇게 4개를 돌아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여행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8박 10일 동안 이태리만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리만 갔는데 옷을 그래도 8박 10일이니까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첫날 이 얇은 원피스 한 장을 입고 다행히 약간 도톰한 머플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그래도 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아무튼 그런 걸 걸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모자 안 들고 왔네. 약간의 밀짚 모자 같은 그 되게 좀 이렇게 예쁜 거, 그런 걸 이렇게 쓰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여행하던 사람들이 조금 친해지니까 하는 말이 그날 너무너무 예뻤대요. 오드리 헵번처럼 예뻤대요. 근데 그날 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갔는데 햇빛에 나와 있으면 좀 다행이에요. 근데 줄이 엄청나게 꼬불꼬불 길게 들어서 가지고 줄을 1시간 반 정도를 섰던 것 같은데, 이게 줄 서다 보면 위치를 이동하잖아요. 그늘로 가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들 추워해. 뭐 그럴 줄 모르고 옷을 얇게 입고 왔으니까.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조금 이제 그래도 너무 추운 티를 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춥게 좀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세상에 그 이태리에 이상 기온이 있어가지고 눈 오고 막 우박 오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오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옷 중에 가장 따뜻한 옷을 8박 10일 입고 다녔어요. 다른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 추워서 정말 단벌 신살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저는 두꺼운 옷을 별로 안 가져갔잖아요. 한국에서도 4월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했냐면 반팔 위에 또 반팔, 그 위에 남방, 그 위에 또 니트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얇은 외투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추워서 모자도 쓰고 머플러도 칭칭 감고. 와, 이건 무슨 패션이 아니고 그냥 안 얼어 죽으려고 옷을 덥게 입었어요. 어느 날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냈더니 엄마 아빠 옷이 왜 이리 거지 같아. 아니 엄마 아빠 패션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그래서 야, 얼어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다. 사진을 보면 옷이 여러 가지가 없어요. 하도 겹쳐있고 해서 외투를 뭐 많이 가져간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태리에서 이 옷을 입고 멋은 끝장나게 부렸지만 얼어 죽을 뻔한 오늘 이 원피스를 입으니 그 생각이 나네요. 이태리 너무 좋았어요. 이태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주도는 이태리의 미니어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주도도 유채꽃밭 있고 보리밭 있고 이런데 그게 막 그렇게 차를 오랫동안 지나갈 만큼, 그러니까 유채 길이 있기는 하지만 길에 유채를 심어서 그렇게 조성해 놓은 곳은 있지만 이태리는 그냥 유채꽃 밭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고 저 뒤에까지 늘어서 있어요. 도로를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저 뒤에 농가주택이 조그맣게 한두 개씩 있어요. 집들도 어쩜 그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저는 발도르차 대평원, 거기가 정말 언덕 위에 언덕, 언덕 뒤에 언덕, 언덕 넘어 언덕, 이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근처에 그 영화 막시무스, 영화 제목이 뭐더라? 검투사들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막시무스의 역을 맡았던 그 남자 배우의 집이 거기에 나와요. 집도 뭐 잠깐밖에 안 나와요. 크레디에이터인가? 그래서 잠깐밖에 안 나오는데도 그게 굉장히 관광지로 돼 있는데, 도로에서, 흙길 도로에서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데 사이프러스 나무가 길게 쫙 집까지 가는 길까지 늘어서 있어요. 그 길이 제법 돼요. 차를 타고 가야 될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택이 하나씩 있는데, 이태리에서는 그런 주택이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해요. 그 나무를 심은 땅부터가 자기 땅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의 3배 정도,
그 한국의 3배 정도인 거 보면 사실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기는 하지만 모든 농산물이나 식료품들이 굉장히 슬로우 푸드예요. 생산부터가 슬로우 푸드라서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유기농으로. 그래서 땅도 2년 농사를 하고 나면 1년을 쉬게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동물 복지가 너무너무 좋고, 동물 복지가 소를 한 마리가 20m를 차지한대요. 20m 안에 소를 몇 마리 넣으면 그것도 불법이래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뜯어 먹을 수 있게. 물론 뭐 20m 줄을 정해 놓진 않았지만 밭의 그 초원의 평수에 따라서 소를 몇 마리 그 안에서 풀을 뜯길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음식들을 먹어야 사람들이 건강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이제 가이드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또 현지에 가면 현지 가이드를 이렇게 채용해야 되나봐요. 이제 어떤 남자분이 그곳에서 사신지 우리나라 분인데 되게 오래되셨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깎아 먹었더니 이태리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왜 사과를 깎아 먹냐고, 그냥 먹어야지. 아니 약 쳤을까봐. 이러니까 아니 누가 먹는 거에 약을 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말하기 그래가지고 차이나 중국에서 약 쳐 이랬더니 아 중국은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살짝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왜 과일이 크고 맛있고 달달하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과일이 제일 맛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맛있게 하려고 사실 별별 것들을 다 써서 크고 맛있게 만드는데 주력을 두는 거죠. 외국에는 사과가 그냥 사과향 나는 과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딸기도 그냥 딸기향 나는 그냥 작은 과일, 그렇대요. 우리나라만큼 과일이 맛있는 데가 없다. 그러나 그게 결코 몸에 좋지만은 아니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태리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네요. 아침에 차에 타는데 차 유리창이 노랗더라고요. 황산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송화가루예요. 맞아요. 그때 몇 년 전에도 제주도에 제가 이때쯤 자주 왔었는데, 펜션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펜션 그 테이블에 노랗게 송화가루가 날아드는 거를 많이 봤어요. 차 위에도 그렇고 뭐 온통 송화가루. 지금이 바야흐로 송화가루가 날리는 계절이군요. 오늘도 제주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오니 바람이 조금 불어요. 제가 아까 은행에 통장 찍으러 갔는데 치마가 사정없이 날리더라고요. 참 저는 어제부터 집을 조금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선물로 들어온 식탁 매트가 있어요. 누가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건데 지인이 받아서 저한테 이걸 이제 자기는 쓰기도 그렇고 내 스타일일 것 같아서 선물했는데, 사실 제 스타일도 굳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열만 해놓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당근에 내놨거든요. 5장 다 그림이 달라요. 개인이 만든 거라서 엄청 사실 비싼 건데 제가 3만원에 내놨어요. 5만원에 내놓으면 안 나갈 것 같아서 3만원에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카페 하시는 분이 자기 카페 진열하고 싶다고. 그런데 택배로 보내달라길래, 아니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가까운데 하니까 차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배달 가기로 했습니다. 배달까지 하고 3만원 너무 싼 것 같아요.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 집이 깨끗해지고 필요한 분한테 가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당근하려고요. 네, 저는 오늘 예배 잘 행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애월한 하겠습니다.